수출마저 흑흑흑이라. 내년은 더 어렵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정부는 2.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요 2.1% 예상하고요. 한국개발연구원도 2.1%예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2.1%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2.4%가 되느냐 아니면 2.3%로 내려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2.6%거든요. 한국은행은 2.4%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1%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성장률이 더뎌질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출이. 지금까지 수출은 좋았어요. 지금 9월까지나 10월까지나 수출이 보면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다 플러스예요. 심지어 8월 달에는 16.7% 성장했고요. 2024년 1월에는 18% 성장했습니다.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월에 4.6%로 성장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동안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예상하나 마나 수출이 조금 나아질 거는 같아요. 그러나 11월이 작년보다 나아질까요? 12월이 작년보다 나아질까요? 작년에 11월에는 7.8% 성장했습니다. 12월에는 5.1% 성장했고요. 아마 이 성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저효과가. 그러면 11월, 12월 성장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일단 11월, 12월만 봤잖아요. 내년 1월을 가면요. 올해 1월에 18.0% 성장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요.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이제는 기저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기저효과 자체가.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2024년이죠.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의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하게도요. 지금 시장이 거품이 많이 껴있다. 잘못하면 풍 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수출은요. 올해처럼 18% 뭐 16.7% 이렇게 성장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올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2023년 수출이 꼬그라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수출이 완전히 꼬그라지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으나 2025년에는 그 기저효과마저도 없다? 그러면 성장의 어떤 발판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나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이 수출이에요. 소비는 최악이거든요. 소비는 말입니다. 불변지수 기준입니다.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된 것이 10분기째입니다. 10분기면 마이너스 이게 10분기 동안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소매 판매가 2022년 2분기가 마이너스 0.2%입니다. 2023년 2분기가 마이너스 0.7%예요. 떨어진 데 더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진 데 더 떨어졌죠. 게다가 2024년 올해입니다. 2분기 마이너스 2.9%입니다. 떨어진 데 더 떨어진 데다가 더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소매 판매가 이게 회복이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봐서는 회복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3분기를 보면 2022년에는 마이너스 0.9%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3년 3분기에도 마이너스 2.7% 전년 대비에 또 떨어졌습니다. 2024년 3분기에 마이너스 1.9% 전년 대비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소매가 아작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소매 시장이 아작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4분기잖아요. 4분기에 여러분 소매 판매가 좋아지려 그러면요. 경제가 좋아져서 가계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도 실질 가계소득이. 실질 가계소득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내 월급은 덜 올라요. 그러면 실질 가계소득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11월 12월이 되면 정부 돈 없습니다. 재정정책이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보통 보면 한 나라 예산이 말입니다. 상반기 중에 70% 내지는 75% 집행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초에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가 그 마중물에서 활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가 일반적인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까지 남아있을 돈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를 되살릴 수 있는 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은요. 내년은 예산을 땡겨서 소매 판매를 뭐 상반기 중에 또 75% 뿌린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심리가 무너졌어요. 가계소득이 줄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싹을 틔우는 일이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내년 경제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도 여러분 많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무턱대고 내년을 맞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쓸 겁니다. 제가 수출이나 소매 판매만 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표는 늘 똑같습니다. 심리지수는 좋다고 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월에 101.7까지 갔어요. 100을 넘어섰잖아요.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 평균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는데 이게 말입니다. 심리지수하고 달리 소매 판매는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2024년 9월이 98.2예요. 100보다 아래죠. 게다가 계속 망가지고 있죠.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100.1이었는데 4월에 99.7, 7월에는 98.3, 그리고 9월에는 98.2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래 경기를 나타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00은 넘었으나 7월에 100.7이었는데 8월에 100.6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래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우하향, 미래 경기를 나타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우하향, 경기는 점점 쪼그라든다는 얘기. 두 가지가 동시에 또 우하향할 때는요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투자은행들도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 내년 굉장히 심각하게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T 같은 경우는 1.8% 잡고 있고요. 뱅크 오브 메릴린치 같은 경우 2.5%. 항상 뱅크 오브 메릴린치는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맨날 틀려요. 그러나 나머지 말입니다. 시티은행처럼 이렇게 1.8%는 아니지만 평균치가 2.15니까 2.1% 정도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2%로 낮춰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경제도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게 상반기는 굉장히 어렵다예요. 그나마 하반기는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우리는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성장의 늪이 길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게 간다는 말씀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이니까 2022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2024년 4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고요. 문제는 2025년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025년 1분기가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요. 와, 제가 봐서는 저성장의 늪은요 더 길어질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3년 연속 떨어졌는데 4년 연속 떨어진다고요? 결국 잃어버린 4년이 돼 간다는 뜻이고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 지표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만들어서 낸 지표도 아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표, 아니면 민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표, 아니면 세계 경제기관이든 정부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표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진짜 내년에는 충격적인, 다시 말해서 상상 못한 위기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 못한 위기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아니라 제가 2022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성장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저성장의 기조에 맞춰서 그에 대한 전략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제 말 진짜 허투루 듣지 말란 말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나쁜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지표를 보면 내년에도 심상치 않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더 견고하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장사만 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확장을 해야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명심하고 시장에 공격적인 대응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많은 사람들은 좋아진다 하지만 지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비한 절약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반드시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큰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